돈이 정말 급한데 더 이상 대출 나올 구멍은 없고 가족, 친구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구글 키고 급전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검색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음지 대출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신불자 가능, 무직자 가능,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일까요? 하루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는 대출 업체 중에 90%는 이거예요. 내구재란 나를 구제한다고 해서 내구재라고 하는데요. 흔히 휴대폰 깡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 보통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하게 되면 약정이라는 것을 걸고 기기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달 동안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최신 폰을 먼저 받고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기값을 나눠서 내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받은 새 폰을 대출업체에 넘겨주면 그 업체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줍니다. 이걸 통신사 3사를 다 개통하고 기계를 다 넘기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설 대출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신용불량자라도 가능하니까요. 저도 처음엔 이런 방식으로 돈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보고 연락을 했더니 대충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 니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명의로 새 폰을 개통해서 그 새 폰을 중고값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가격이 왜 그따위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듣고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저는 직접 제가 가서 개통을 하고 그 폰을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제가 했을 당시에 최신 폰이 갤럭시 Z 플립이었는데 이게 그때 중고 시세로 한 13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사를 다 개통하고 팔고 해서 350만 원 정도를 구했었죠. 물론 이 돈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에요. 정확하진 않았지만 저거 통신사 하나당 약정 기간 동안 통신요금 따지고 하면 통신사 하나당 100만 원 정도씩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130만 원을 대출받아서 230만 원 정도로 갚는 거예요. 이율이 거의 80%인데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사채입니다. 흔히 개인돈이라고도 불리며 일수, 월변이라고도 불리는 최악의 대출 방법입니다. 대출을 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대출 나라라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 비대면 총알입금, 무보증, 주말 가능, 높은 승인율 이런 말로 홍보해 놓은 수백 개의 업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대출계의 가장 밑바닥, 음지입니다. 무슨 캐피탈, 무슨 론, 무슨 머니 이런 애들은 이율은 높을지언정 그래도 아직까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는 애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법의 바깥쪽에 있는 애들의 이야기. 상담 문의를 남겨놓고 기다리면 전화가 와요. 지역을 물어보고 직원을 보내준다고 하죠. 그리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놓으라고 해요.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재직증명서, 본인 명의 핸드폰 이 정도를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정해진 시간에 직원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신 돼지 양아치 이런 애들이 맞아요. 걔네들이 오면 자기들 차에 타라고 한 다음에 준비된 서류를 대충 보고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가져가서 뒤져봐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뱅크 어플 등을 통해서 각종 신용상태나 점수 그리고 최근 대출 내역 이런 것들을 싹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돈 얘기에 들어가요. 말 들어보면 그냥 가관이에요. 무슨 이 대출의 기원이 뱃사람들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결국 하는 말이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뒤에 120만 원 정도로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율에 선이자라는 걸 또 떼요. 20만 원을 선이자로 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8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120만 원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할 시 일주일 연장 시에 22만 원을 또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돈 빌려 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물론 쓰레기였지만 이런 쓰레기들에게조차 돈을 빌리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율이 이렇게 높으니 막 그냥 쓴벅쓴벅 빌려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얘네들 돈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만 돈 빌려줘요. 얘네가 앞서 준비된 서류들을 챙기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면요. 앞서 말한 대출 금액과 이유를 자필로 써서 갚겠다고 각서를 작성시킨 뒤에 그 각서를 들고 있게 시키고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가요. 그리고 제 핸드폰 주소록에서 몇 명의 전화번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이 사진을 뿌리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처음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빌려줘요. 얘네도 이렇게까지 해도 안 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떼먹혀도 되는 정도의 돈만 빌려주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무슨 사채업자들이 몇 천만 원씩 빌려주고 그렇지 요즘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굉장히 궁상맞고 찌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의 사채를 받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돈은 제대로 갚았는지, 그리고 안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